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 슈퍼차저에 지금 어제 소개시켜드린 폭스바겐의 ID.3라든지 다른 경쟁사의 전기차가 충전이 가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폭스바겐 ID.3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계속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유럽의 리뷰들을 봐도 평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만약 떨어졌을 시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무래도 모든 차들은 초기에 품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GM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도 전기차 부분을 지금 분사하지 않으면은 과연 테슬라를 따라할 수 있겠냐. 물론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사회적 합의를 지금 정치적으로도 이끌어내서 전기차로서의 전환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을 많이 팔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니징을 한다는 거죠. 밸런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관계가 묶여가지고 전환이 느릴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결국 GM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전기차 부분을 분사하지 않으면 쉽사리 테슬라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시간이 그냥 해결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미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데 유럽에서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경쟁사, 심지어 여기 리스트를 보면, 테스트한 리스트를 보면 폭스바겐 이골프, ID.3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판매량이 매우 급증한, 사실상 보조금 장사죠, 르노 조에까지, 여기 현대 코나 EV도 있네요. 이런 차들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특히 V3입니다. 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V3 슈퍼차저에 가서 꽂았더니 어락 충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지금 유럽에서나 가능한 일인 게, 현재 미국에서는 일단 커넥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포트가 다릅니다. 유럽은 법으로 강제로 완전히 CCS 타입으로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미국하고 유럽은 CCS 타입도 이게 쓰는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테슬라의 경우는 테슬라 독자 규격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기차가 와서 아예 포트가 안 맞기 때문에 꽂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이거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CCS 타입으로요. 그러니까 법으로 완전히 통폐합을 시켜버렸죠. 참고로 CCS는 기존 내연기관들이 협약을 해서 이걸로 통일하자 해서 만든 게 CCS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규격이 맞는 데를 가셔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편하죠. 그냥 테슬라 슈퍼차저를 찾아가면 됩니다. 테슬라 오너는. 아니신 분들은 다른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일단 다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유럽도 초반에는 테슬라가 독자 규격을 가져갔지만 법으로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슬라도 따라가서 CCS 타입으로 유럽에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충전소도 CCS 타입으로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3 새로 만드는 슈퍼차저는 완전히 CCS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에 전기차들이 꽂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포트가 맞다 그래가지고 충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핸드쉐이크라고 해서 이게 서로 충전기와 차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지. 이건 워낙에 고전압 충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들이 잘 돼야 되고, 특히 사실 가장 많이 에러를 나는 부분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결제 시스템이 없죠. 카드 리더기가 없고 추후 차를 인식해서 나중에 앱으로 페이하는 식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시선이 있거든요. 하나는 에러라는 거죠. 왜냐면 V2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유럽의 유명 유튜버들이 테슬라 차량이 아닌 차들을 구해가지고 테슬라 슈퍼차저를 찌르러 갑니다.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중론이 V3만 되고, V3라는 게 테슬라의 최신 250kW 차저입니다. 그러니까 V3만 되고 기존에 있는 V2에는 되지가 않고요. V3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설득력이 있는 기사들이 뭐냐면요, 유독 지금 새로 만드는 슈퍼차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유럽은 강제로 포트뿐만 통일시킨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때 반드시 하나나 2개 정도는 그냥 오픈을 하라는 법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강제성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이걸 따르려고 하고 있고요. 워낙에 충전소가 제대로 확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 보급이 더뎌지다 보니까 이제 유럽 국가도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아, 충전소가 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제 깔 때부터 이제 한두 개쯤은 오픈하라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이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공짜지만 추후에 이 결제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 아무래도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이제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 효과를 생각해 보면 이 테슬라는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제 테슬라 차량만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테슬라한테 득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저렇게 다른 회사한테 오픈해버리면은 테슬라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실 이게 테슬라한테 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아직 저변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공짜로 해줄 기업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이것도 이윤 창출이 목표인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에 지금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요. 저변 확대가 테슬라의 넘버원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도 잘 부합은 하죠. 이 전기차 보조금을 보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유럽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맵인데요. 물론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거의 직접적으로 돈을 주진 않지만 차를 사는데 워낙에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맵 색깔은 이럴지언정 지금 각 나라마다 전기차 보조금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형태로 뭐 다이렉트로 줄 수도 있고 인다이렉트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직접 주는 것만으로 표시해서 맵이 이런 거지 사실상 유럽은 굉장히 전기차 보조금이 후하고요. 그때 더 깊게 파지 못했는데 더 깊게 파보면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충전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량의 보조금을 줍니다. 당장 100kW 이상급을 이제 설치하면 3만 유로 정도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드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걸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적게는 5천 유로에서 5만 유로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 충전소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각 나라마다 이건 좀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요 국가인 독일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상당량의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거에 힘을 입어서 이제 충전소를 설치할 때 당연히 보조금을 받겠죠. 뿐만 아니라 이 저변이 확대되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테고 테슬라 광고 효과도 있을 테고 테슬라 차량한테도 좋을 테니까요. 그리고 현재 유럽에서도 충전소 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입니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안타깝게도 경쟁사를 응원해주고 싶지만 사실 경쟁사가 현재까지도 지난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라든지 여러 면에서 다 밀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가격을 보면요. 가격도 경쟁사는 전혀 지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조금을 살포해도 다른 회사들이 뛰어들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없는데 지금 테슬라는 상황이 달라졌죠. 불과 1년 사이에 엄청난 판매량을 늘리면서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사실상 테슬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테슬라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게 업데이트된 가격을 보면요. 유럽 평균 가격이 지금 경쟁사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이오니티가 열심히 깔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깔고 있지만 지금 유럽 평균 가격이 지금 테슬라가 훨씬 쌉니다.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봐도 다 대부분 테슬라가 가격이 현저히 싼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새로 설립한 이제 V3 슈퍼차저에서 버그일 수도 있으나 법적인 문제들이 더 개입이 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보조금이 살포되고 있다는 점, 직접적으로 주는 돈뿐만 아니라 텍스 디덕션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이 유럽에서 굉장히 충전소까지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에 힘입어서 지금 열심히 슈퍼차저를 깔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싸다는 점 경쟁사를 완전히 압도한다는 점 한 가지 더 저의 경험을 좀 더 그리고 공유해드리자면 요즘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V3 슈퍼차저가 진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이게 테슬라가 케이블 랭스를 이걸 좀 줄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처럼 여유롭게가 안 됩니다.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차를 진짜 바짝 붙여야 됩니다. V2는 좀 이게 여유로웠는데 V3로 와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케이블 랭스를 좀 줄인 게 아닌가 제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유독 새로 생긴 슈퍼차저에서 원가 절감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최근에 생긴 V3 슈퍼차저는 제 경험상 이게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